안녕하세요. 정부사회 미디어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 데이즈 학회장 김재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Git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Git은 문서 관리자 프로그램이자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Gi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공유드린 문서를 통해서 Git을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지금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Git을 설치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는데 왜 Git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쓸 줄 알아야 되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혼자서 개인 컴퓨터에서만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한다면은 사실 Git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한다든지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같은 팀원들과 함께 협업 프로젝트, 즉 팀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로 파이썬 코드라든지 R 코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내가 작업한 걸 넘겨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작업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정 과정 속에서 만약에 내가 작업하고 있던 부분을 다른 사람이 수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면 이제 코드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함께 협력해서 여러 코딩 작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트러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처리해주는 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협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Git입니다. 먼저 Git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몇 가지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터미널, 그리고 맥이 아니라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gitbash를 켜서 프로그램을 띄우면은 요런 검은 창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명령어를 살펴보자면, 자, 우선 맨 왼쪽에는 제 컴퓨터 계정, PC의 계정 이름이 뜨게 되고요. 그 옆에는 제가 현재 있는 경로. 그래서 자, 먼저 pwd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현재 제가 위치한 경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ls를 누르면은 제가 현재 위치한 경로 디벨로퍼라는 폴더 안에 저는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 ls를 누르면은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과 폴더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살펴보면은 제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훈킴이라는 폴더 안에 실제로 디벨로퍼라는 폴더가 있고요. 디벨로퍼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대로 똑같은 내용의 폴더들과 untitled ipython 노트북 파일도 하나 들어있고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파일과 폴더들의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명령어로는 이제 cd, change directory가 있는데요. cd를 눌러서 여기에 한 칸 띄고 물결을 넣어주게 되면은 최상위 폴더, 홈 폴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pwd를 눌러서 현재 경로를 확인해 보면은 제 PC에
최상위 경로 중에서 이제 홈 폴더로 지정된 곳은 재훈 킴 폴더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이동이 된 거고요. 자, 다시 cd change 디렉토리 명령어로 디벨로퍼 폴더로 다시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ls를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경로들이 나오고, 여기서 저는 days 폴더로 이동해 볼 건데요. 이때는 cd days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days 폴더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git과 github를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days 언더바 git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이때는 make 디렉토리의 줄임말인 mkdir 끼고 만들고 싶은 폴더의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days 언더바 git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ls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제가 방금 입력한 days git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cd를 쳐서 저 폴더로 이동을 해주면은 지금 새롭게 막 생성된 폴더이기 때문에 안에는 아무 내용물이 없지만 저는 이 days 언더바 git이라는 폴더로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생성했던 days 언더바 git 폴더에서 이제 git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든 git 명령어는 git으로 시작하고요. 저희는 이 폴더 안에서 git initialize를 줄인 말인데요. 이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initialize the empty git repository in 경로 안에 이제 뭔가 .git이라는 폴더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근데 ls를 해보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지만 실제로 모든 파일을 전부 출력해주는 ls all 명령어를 쳐주게 되면은 뭔가 .git이라는 폴더가 생긴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뭔가 이상한 파일이 많이 들어있죠. 요 .git이라는 폴더는 이제 우리가 git init이라는 명령어를 쳐서 내가 앞으로 이 폴더 안에서 새롭게 git 작업을 하겠다 라는 명령어를 쳐주면은 이 폴더 안에서 작업한 내용의 내역들이 모두 요 git 폴더 안에서 관리가 되고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 폴더를 절대로 뭐 삭제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 폴더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days 언더바 git 폴더 안에다가 뭔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자, torch라는 명령어는 이제 요 뒤에 써준 이름의 파일을 제가 이 폴더 안에 생성하겠다는 명령어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test.txt 파일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텍스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내용을 입력해 볼 건데요. vim이라는 텍스트 에디터로 여기서 저는 편의상 바로 수정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뭐 텍스트 편집기나 윈도우에서는 메모장을 통해서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여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텍스트 내용을 적어주고 저장을 하고 나오면은 텍스트 편집기로 다시 열어보면은 이 안에 제가 방금 입력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저장된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git add test.txt. 자, git에는 흔히 3단계가 있습니다. git 프로세스에는 add, commit, push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git add 파일명을 입력해 주게 되면은 제가 이 파일을 git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test.txt 파일 하나만 수정을 했으면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해줘도 되고, git add 점을 하게 되면은 이 점은 제가 현재 소속된 경로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git의 현재 상태를 조회하는 git status라는 명령어를 쳐주면은 보시면은 이제 요 new 파일 test.txt 파일이 이제 요 git에 기록되기 시작한다고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git commit -m
요거는 이제 메시지를 남기겠다는 의미이고, 여기에다가 new 파일, add new 파일 test.txt, 요 커밋 메시지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커밋 메시지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git add를 해서 요 파일을 추가했을 때 요 파일을 추가한 시점을 기록을 하고, 이제 어떤 게 추가됐는지 또는 어떤 게 수정됐는지 어떤 게 삭제됐는지를 나중에 봤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기록을 남겨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함께 작업하던 파일에서 뭐 시각화하는 부분의 코드를 수정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커밋 메시지로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수정했다라고 남겨주면은 제가 나중에 봤을 때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남들이 봤을 때도 파악할 수 있지만, 제가 커밋 메시지 안에다가 그냥 커밋했다 라고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남들이 보고 제가 보고 그런 상황에서 쉽게 어떤 내용이 수정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커밋 메시지는 반드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git 푸시를 하게 되면은 git add와 commit은 제 컴퓨터 로컬에서 일어나는 작업이지만, 푸시는 GitHub라는 저장소 웹사이트에 올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git 푸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푸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푸시를 할 수 있는 GitHub 서버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즉 git add와 git commit을 통해서 어떤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하고 그 내용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그 기록된 내용을 올릴 올릴 온라인 서버 공간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자,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보도록 하고, 아까 제가 이제 처음 만들었던 테스트 파일을 좀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 내용입니다 해서 다시 가서 테스트 내용 2번입니다. 자, 좀 더 수정을 하고, 자, 여기서도 내용을 수정을 해볼게요. 내용,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러고 다시 git add test.txt 또는 점을 해주시면은 모든 파일인데, 지금 파일이 test.txt 파일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해도 git add test.txt 파일을 입력한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다시 git status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이번에는 new 파일이 아니라 modified test.txt 파일이 이제 새롭게 생성된 파일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게 수정이 됐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git commit으로 반드시 이 커밋 메시지를 쓸 때는 따옴표나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모드 txt 파일 이렇게 해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정상적으로 한 개의 파일이 change 됐고, 이제 거기서 뭔가 한 줄은 바뀌고 뭐 한 줄은 삽입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처음 적어놨던 줄에서 일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원라인 deletion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고, 제가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줄에 뭔가 추가를 했고 두 번째 줄에도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two line insertions라는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GitHub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에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Your repositories에 가면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걸 제 개인 저장소로 복사해 왔던 이런 저장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소는
이제 각각 하나하나가 일종의 폴더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데이지에서 방중 활동을 했던 내용의 저장소도 들어있고요. 이 파일들을 보시면은 제가 수업 때 사용했던, 이거는 저희 학회 고문님께서 올린 파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파일을 온라인에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사용했던 이 데이즈 언더바 git을 요 GitHub 서버에다 올려서 요런 식으로 요런 하나의 레파지토리 저장소 데이즈 언더바 git이라는 레파지토리 저장소를 여기에다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장 편하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배워보기 위해서 자 레파지토리즈에 들어가서 New를 눌러줍니다. 여기에다가 레파지토리 네임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데이즈 테스트 레포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일단 설명은 옵셔널이기 때문에 굳이 적어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퍼블릭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된 저장소를 만드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여기에다가 add a readme file readme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아까 들어갔을 때 요 데이즈 서머 클래스 저장소에 들어갔을 때 요 메인에 보이는 readme 파일입니다. 요렇게 처음에 저장소에 딱 들어갔을 때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설명해 준다던가 아니면 유튜브 링크를 건다던가 이미지를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일이 리드미 파일인데 요걸 체크하게 되면 그 파일을 미리 기본적으로 생성해 주는 거고요. git igno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안에 쓸데없는 파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정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되고 choose your licen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나 프로젝트가 어떤 규정을 따르는지를 미리 적용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더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readme 파일만 생성해서 create repository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저희 데이즈 테스트 레포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이거를 제 로컬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데이즈 폴더로 다시 돌아와서 아주 간단하게 이 폴더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론, 복제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초록색 코드 버튼을 눌러서 지금 제가 새롭게 만든 이 데이즈 테스트 레포 이 부분에 주소를 이 버튼을 눌러서 복사해 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복사하고 싶은 경로에서 저는 데이즈 폴더에 복사를 할 거고요. git 클론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V겠죠. 자, 이 주소를 복사해주고 엔터를 누르면은 제가 방금 여기서 만들었던 내용이 그대로 가져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ls를 해서 보면은 제가 방금 만들었던 데이즈 테스트 레포가 그대로 만들어졌고요. 데이즈 테스트 레포로 들어가면은 자, 리드미 md도 만들어져 있고 그게 요 파일이랑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랑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첫 번째 이 테스트 프로젝트에 뭔가 파일을 올려보기 위해서 다시 toG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즈 test.txt 만들고 자 여러분 아까처럼 똑같이 이 파일을 뭔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my first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데이즈 테스트.txt에 뭔가 들어갔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git add 데이즈 테스트.txt를 해서 git에다가 요 파일을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해서 add 데이즈 테스트.txt 커밋 메시지에 남겨서 커밋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it 푸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그냥 푸시를 해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origin master. 요 오리진 마스터라는 개념은 이제 추후에 더 찾아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git에는 마스터와 브랜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브랜치는 뜻 그대로 나뭇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git 브랜치의 개념은 이제 이렇게 우리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요 메인 브랜치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기능을 하나씩 추가하고 싶을 때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하나씩 뻗어 나가면서 작업을 해주다가 다시 나중에 메인 브랜치, 메인 프로젝트로 다시 이렇게 병합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메인 마스터에다가 뭔가 동시에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변화를 시킬 때 개인적으로 브랜치를 하나씩 만들어서 여기서 작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다 나중에 합쳐주는 거예요. 요 메인 브랜치에 이렇게 브랜치를 따로 떨어져 나와서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요 마스터 브랜치에서 함께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코드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걸 되게 이렇게 원상 복구하기에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치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은 마스터 브랜치, 그냥 가장 메인이 되는 요 브랜치에다가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올려주는 거고, 오리진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요 경로에다가 올려준다고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입력을 해주면은 지금 성공적으로 올라간 모습이고요.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경로를 다시 새로 고침을 해주면은, 자,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days test.txt 파일이 안에 내용까지 그대로 잘 들어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요 GitHub 주소에서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전 세계 어디서든 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다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기서 뭔가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자, new 새롭게 뭔가 누가 여기에다 코드를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GitHub에서는 온라인에서도 바로 커밋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넣어줬으면은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에다가 누가 이렇게 new 코드 라인이라고 추가를 했으면은 지금 우리 컴퓨터에는 우리 로컬 PC에는 아직 그게 추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누가 새롭게 여기 위에다가 작업한 내용을 우리 PC로 다시 가져와야 우리가 최신화된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이때는 git pull origin master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주면 누군가가 자기 컴퓨터에서 git add, git commit, git push를 해서 요 온라인 서버에 올려놓은 내용을 그대로 내 컴퓨터로 다시 가져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git pull origin master 명령어로 이 내용을 최신화한 다음에 다시 아까 파일을 확인해 보면은 방금 추가했던 내용이 최신화가 되어 있던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파일에다가 다시 또 이제 뭔가 내용을 추가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최신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git add, git commit add 코드가 이런 식으로 커밋을 해주면은
커밋까지는 아직 요 온라인 서버로 올라가지 않은 거고, 마지막으로 git push origin master 이렇게까지 해줘야 또 요 웹 서버로 올라가는 거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방금 우리가 올린 내용이 추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내가 올려놓은 걸 다시 최신화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개인 PC에서 git pull을 해줘야겠죠. GitHub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브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치란 아까도 간단하게 살펴봤던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나뭇가지가 이제 메인 가지에서 줄기를 여러 갈래로 쭉쭉 펼쳐주듯이 우리가 마스터 브랜치에 있던 기존 파일에서 뻗어나와서 뭔가 새롭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낼 때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게시판에서 뭔가 내가 기존에 삭제했던 글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고 할 때 이거를 우리가 마스터 브랜치에서 시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게시물 히스토리라는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서 기존의 마스터에 이미 완성되어 있던 기능을 유지시키고 우리가 새롭게 브랜치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만약 개인적으로 이제 협업하던 프로젝트에서 자기 개인 PC에서 뭔가 작업을 할 게 생기면은 각자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브랜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데이즈 테스트 레포에서 이제 git 브랜치 그리고 브랜치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브랜치를 생성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new branch new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줄임말로 해서 이렇게 new jh라는 브랜치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 git 브랜치라고만 치면은 지금 마스터 브랜치가 있고 new jh 브랜치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다음에 지금 제 브랜치는 마스터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 new jh 브랜치로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는 git checkout new jh로 입력을 해주면은 switched to branch new jh로 변경이 되어서 이제 제 new jh 브랜치로 옮겨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작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뭔가 데이즈 이번에는 리드미를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아이고. JH 브랜치 자, 이렇게 뭔가 추가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readme.md 파일을 수정을 해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dd하고 클론이 아니라 커밋이죠. 요 앞에 쌍따옴표가 하나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git push를 해주는데 여기서 저는 지금 new jh라는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git push origin new jh로 이렇게 푸시를 해주어야 이제 정상적으로 GitHub 서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뭔가 버튼이 하나 생겼죠? new jh라는 브랜치에서 지금 푸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ew jh라는 브랜치에서 작업한 거를 만약에 완성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그 완성된 내용을 마스터로 합쳐줘야 됩니다. 이 합쳐주는 과정을 병합한다. Git에서는 merge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자, 제가 방금 입력했던 커밋 메시지가 보이고 create pull request 이건 어떤 의미냐? 제가 작업한 내용을 이 GitHub 레퍼지토리의 관리자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해서 병합을 해달라, 머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reate pull request를 하면은 관리자가 이걸 확인하고 마스터 브랜치에다 머지를 해서 우리의 메인 프로젝트에다가 제가 추가한 내용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일단 풀 리퀘스트를 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마스터 브랜치에서는 지금 아무 내용의 변화가 없지만 new jh 브랜치로 바꿔보면 제가 아까 입력했던 내용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저는 지금 제가 생성한 레퍼지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풀 리퀘스트라는 확인 요청을 받았지만 결국 제가 요 요청을 바로 검토하고 승인해서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내용을 확인을 했다고 가정하고 지금 보시면은 요 수정된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내용에다가 이렇게 추가됐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끝났으면 머지 풀 리퀘스트를 누르고 confirm merge 여기에다 제가 코멘트를 달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뭐 이러고 confirm merge를 하면은 이게 마스터 브랜치로 병합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 보시면은 아까는 JH 브랜치에서만 보이던 내용이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서도 정상적으로 병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반드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우리는 지금 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업을 하고 있다면은 언제 어떤 사람이 이 GitHub 서버에다가 자신들이 작업한 내용을 푸시해서 올렸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나중에 뭐 남들이 미리 작업해 놓은 내용을 내가 다시 또 작업하게 되는, 그러니까 미리 구현해 놓은 기능을 내가 다시 구현하는 비효율적인 삽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로컬 PC에서 항상 내가 작업을 하기 전에 git pull을 하는 최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업할 때 반드시 git pull, 뭐 지금 이거는 제 브랜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브랜치에서 지금 작업이 끝났고 다른 사람들이 마스터에다 올려놓은 내용을 여기로 당겨서 계속 작업을 하고 싶다. 최신화를 하기 위해서 git pull origin master 이렇게 입력을 해서 반드시 내용들을 최신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Git과 GitHub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Git과 GitHub에서 아주 정말 일부에 불과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Git과 GitHub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더 심화적인 내용을 직접 구글에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서 익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Git과 GitHub를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밋을 했는데 커밋을 잘못해서 취소하고 싶다. 이러면은 구글에다가 git 커밋 취소라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고, 서버에다 푸시를 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떴다. 이러면 그 오류 메시지를 복사해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서 또 해결을 할 수 있고, 결국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GitHub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생활 코딩 깃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관리, 여기서 git 1부터 git CLI 버전 관리, branch and conflict, 백업, 협업, 그리고 cherry pick and rebase,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학습해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코딩 같은 경우에는 요 강의들 하나하나가 짧으면 1, 2분에서 길어도 10분이 되지 않으니까 요 다 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꼭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